네, 최근 KBO 리그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 좀 뜨거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경기가 끝나고 직후에 발표가 됐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바로 시즌 개막 후 1호 트레이드가 단행됐습니다.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가 이승진, 권기영 그리고 이흥년, 김경호를 주고받는 2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요. 발표 타이밍이 좀 애매했었죠 그때. 아무래도 이제 두 팀이 서로 다른 곳에서 경기를 하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두산 경기 중에 이제 두산 경기가 끝나야지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체크 때문에. 그죠? 네, 어쨌든 뭐 SK는 두 선수 다 2군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발표해도 크게 상관은 상관없는데. 없었는데 예. 두산의 이흥년 선수가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보니 좀 기다리다가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보도자료를 쌌는데 SK가 급했다 그죠? 아무래도 뭐 사실 두산도 근데 또 두산도 투수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좀 트레이드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SK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재원 선수 부상 공백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뭐 계속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지금 시급하게 전체적으로 가장 큰 구멍도 메우고 네. 또 팀 분위기도 반전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저 이흥년 선수를 또 겨냥을 해서 두산과 카드를 맞춰보고 김태형 감독하고 임경혁 감독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 오케이 해서 또 두산이 또 가깝잖아요 좀. 그쵸, 친한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프런트에서 움직여서 매듭을 지었는데 이흥년 선수가 가자마자 그렇게 잘하대요. 이게 약간 진짜 좀 팀 궁합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다 보니 좀 이렇게 기운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굉장히 얼떨떨해 한다고 그렇죠. 2경기 연속 홈런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트레이드 돼서 가자마자 활약하는 선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예, 있었습니다. 뭐 김상현 근데- 선수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모든 선수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서 활약을 하게 되면 트레이드 직후에 활약을 하면 기사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슷한 빈도로 활약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냥 더 많이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진짜 옮기면 다 잘하는 것인가? 자, 그렇지는 않더라. 하여튼 네. 김태형 감독도 아니 뭐 가자마자 뭐 4만타씩이나 치고 뭐 왜 이래? 뭐 이렇게 농담도 네. 하고 하셨는데 이흥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때부터 워낙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포수로 평가를 받았고 네. 뭐 수비도 좋고 특히 뭐 공격도 뭐 밀리진 않는 포수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두산에서는 계속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뭐 박세혁, 이흥년 이 두 명을 동시에 기용하기에는 네. 조금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정상우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이흥년 선수에게는 트레이드가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고 가자마자 네. 홈런을 치고 바로 이제 뭐 이렇게 TV 중계화면에 나오던데요. 홈런 치고 돌아가지고 네. 페이퍼 들고 막 공부 막 하는 네? 네. 그 장면을 보고 우리 많은 또 SK 팬분들께서 참 감동적이다. 네. 좋다. 보기 좋다. 이런 말씀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번 트레이드 보니까 근데 이 4명의 선수가 다 군필이거나 그렇죠. 면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필 선수는 없는 그런 트레이드라는 아무래도 특징이 즉시 있었어요. 전력감도 되는 것이고 네. 그죠. 향후에도 뭔가 변수를 확실히 네.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있다. 예. 두산은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불펜 네. 요원을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울 만한 선수 이승진 선수를 영입했고요. 또 경기 수를 또 채워줄 수 있는 또 포수도 영입을 했고 SK 같은 경우는 이흥년 선수로 인해서 이제 포수 경쟁을 앞으로 또 백업 경쟁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보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서 궁금한 거는 네. 그러면 또 다른 트레이드가 네. 이번 트레이드를 계기로 좀 더 활성화가 될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레이드가 발표가 딱 나는데 사실 이제 이 카드 하나가 맞아지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미 이전에 한번 맞춰봤던 카드들을 한 뭐 4-5개가 더 있다는 거죠. 네, 훨씬 맞아요. 더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고 여러 시도 가운데 성공한 트레이드 카드가 딱 맞춰진 게 이제 이게 하나인데 지금 이제 선수 출신 단장님들 네.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선후배시기도 하고 또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좀 더 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뭐 SK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필요해서 다른 카드로도 타구단으로도 제안을 좀 해봤고 포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네. 예, 지방팀에 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뭐 그 카드가 맞지 않았고요. 네. 또 이제 포수 카드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 또 한 팀에는 오른손 외야수 카드를 가져가서 왼손 내야수 영입도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조금 틀어졌고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팀 내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SK가 좀 급했던 측면이 있다. 네. 사실 SK가 계속 그 내야수 특히 뭐 유격수, 이루수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트레이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그럼 이야기가 있었던 거네요.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아마 할 겁니다. 네. 뭐 여전히 계속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새롭게 뭐 키스톤 콤비를 젊은 선수들로 김창평 선수 그죠? 또 정현 선수. 네, 뭐 자, 최항 선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수들을 했는데도 뭔가 지금 조금 불안했고 타격도 그렇고 수비의 응집력도 조금 덜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변화를 꽤 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자, 정민철 단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감독님들이 팀을 구성하는 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뭐 안 되더라도 그냥 끌어안고 죽는다. 네, 네. 남 보내면 저기서 뻥 터지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아유, 배 아파.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자, 뭔가 윈윈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선수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지금이 좀 적기다. 올 시즌 특히 다 더한 게 외국인 선수를 바꾸는 게 여의치 않잖아요. 뭐 물론 키움의 모토 선수가 중도 퇴출 당하긴 그렇죠. 했지만 네. 언제 다음 선수가 대체 선수가 올지는 지금 뭐 아직 미정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물론 시즌 초반이죠. 네. 24경기 정도밖에 치르지 않아서 시즌 초반이라서 각 구단마다 아직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좀 명확치 않거든요. 조금 더 봐야지 우리 팀의 구멍이 여기가 확실하다 판단이 서고 확신이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좀 긴가민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은 조금 덜한데 향후 한 시즌이 좀 더 무르익으면 트레이드 논의도 더 심화되고 결정들도 좀 빨라질 것이다. 다만 각 팀마다 의사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좀 다른 부분들. 네. 팀은 뭐 팀 칼라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팀은 뭐 단장, 사장선에서 끝. 뭐 어떤 팀은 또 뭐 단장, 사장, 그다음에 또 뭐 구단주까지도 또 보고 체계가 또 올라가기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 말씀들 하더라고요. 네. 키움의 모토 선수의 네. 이제 그런 웨이버 공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진짜 좀 오죽했으면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저는 지금 당장 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뭐 당장 데려오는 것인가? 그쵸. 아니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보고 어떻게 보면 6월 중순이 됐든 6월 말이 됐든 좀 차분하게 보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메이저리그의 뭐 개막 시기라든지 두루두루 이런 부분들도 뭐 총괄적으로 한번 봐서 결정을 하겠다. 우선은 우리 국내 타자들로 팀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모터 선수가 올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외국인 타자는 한 방인데 네. 수비 위주로 또 유틸리티맨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35만 불. 네. 좀 개념 몸값도 적었는데 근데 이제 키움에서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필요한 선수를 데려왔다. 자, 이랬는데 오자마자 조금 부진해. 그 다음에 또 이제 16일 날에 이제 1구에서 말소가 됐는데 그 말소 직전에 보죠. 자, 사실혼 관계인 이제 여자친구가 입국을 해서 네. 자가격리 과정에서 SNS로 막 글을 막 올려요. 그죠? 뭐 식사가 너무 차갑다. 뭐 못해서 뭐 아니 뭐 이거 뭐 개도 먹을 정도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또 모터 선수가 뭐 그래 맞아. 뭐 자기야 뭐 힘들지 뭐 이렇게 또 막 좀 했습니다. 네. 다 올리고 해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됐고. 자, 2군을 갔는데 2군에서는 5경기에서 4경기 연속 홈런이 난리가 나서 와, 드디어 이제 정말 실력이 나오는구나 해서 왔는데 이제 26일부터 1군 복귀해서 8타수 1안타, 3진 3개 실력을 안 보여주니까 바로 이제 아무래도 뭐 시끄러운 이야기도 있었고 네. 또 정신적인 문제, 뭐 이렇게 멘탈적으로 좀 많이 흔들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키움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지금 외국인 타자 한 명 빠진 이 자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키움은 뭐 항상 외국인 타자 자리가 뭐 아쉬운 팀은 아니니까요. 워낙 야수들이 또 그렇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박병호 선수가 조금 좀 주춤하고 이런 네,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는 좀 네.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리 샌즈 선수 네. 타점왕 그걸 봤던 팬들께서는 지금 뭐야. 아이고 왔다 갔다 바꾸면서 가운데 이렇게 길에서 흘리는 네. 돈이면 좀 돈 좀 더 주고 샌즈 좀 잡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하여튼 뭐 네. 모터 선수 이제 떠나게 됐는데 아직은 좀 한국에 있다 그래요. 좀 그래요? 뭐, 네. 저기 여자친구가 약간 몸이 좀 불편해서 좀 치료를 받고 치료 끝나면 이제 가게 되는데 물론 뭐 유행하고 있는 이 병은 전혀 아니라 그러고요. 네. 그럼 키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강정호 선수와 키움 구단의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정호 선수가 이제 이번 주말쯤에 아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미국에 예, 있죠. 미국에 네. 있죠. 늦으면 뭐 한 다음 주 정도에 주말쯤 들어오고 들어와서 2주간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 그러는데 하게 되고 아마도 뭐 6월 20일 전후쯤으로 키움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네. 자, 상벌이 이틀 뒤에 김천 단장한테 이제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 그래요. 강정호 선수가 뭐 심력기초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 연락을 못 드렸다 이야기를 네. 하고 이때는 팀에 합류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만 했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상벌이 결정은 1년 유기 실격 그다음에 300시간 사회봉사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와서 자,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영주권 신청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행 허가서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그래서 입국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네. 자, 오게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키움 구단이 과연 어떤 결정을? 어떤 네. 결정을 내리느냐인데 사실 이제 입단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자체 징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자체 징계를 준다는 것은 입단을 가정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자, 고민을 하고 있고 키움 구단은 아직도 사실 지금 받아들일 것인지 자, 아니면 자유계약으로 풀 것인지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맞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변호사 쪽에 이제 질의를 한 상태고 아직 답변도 받지 못했는데 특히나 이제 2009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네. 이제 100만 원 벌금이었죠. 2011년 두 번째 음주운전 300만 원 벌금이었죠. 이 부분이 과연 징계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도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결정 안 한다 그래요. 그냥 선수 계약이면 단순 선수 계약이면 에이전트하고도 연락을 하면 되는데 그쵸. 네. 이 부분은 아니니까 선수가 들어와서 선수하고 면담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러네요. 키움 구단에서는 어쨌든 강정호 선수가 뭐 진심 어린 사과를 일단은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좀 만나서 더 이야기가 진척되고 나서 이제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유계약으로 풀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금 가장 첫 번째 선택이 갈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팬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진짜 좋다. 막 키움 구단에서 지금 야단을 맞더라도 그래도 뭐 선수가 대국민 사과하고 이러면 또 데려와서 나중에 차츰차츰 또 비난은 희석이 될 것이니까 안고 가겠다. 자,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키움이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무리도 빚은 부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네. 키움 증권하고의 뭐 스폰서십 이런 부분도 그렇죠. 있고 해서 네. 자, 그럼 우리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풀겠다. 나왔어요. 타구단에서 그러면 강정호 선수를 덜컥 데려가서 아유 그래도 하더라도 강정호 선수가 연일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수비 잘하고 그러면 그 구단 뭐 팬덤을 중심으로 그래도 뭐 이미 법적으로는 다 처벌을 받은 것인가 박수라도 치고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느냐 결국은 이것이 분매랑으로 돌아오면 어떡하냐 이런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저희가 알아봤어요 한번. 자 그럼 타구단은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인가? 아직은 이제 기량만 보고 받을 팀은 뭐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그죠? 세상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쵸.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런 질문 자체를 타 구단에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고 타 구단에서 정말 설령 강정호 선수의 그런 뭐 수비 포지션이나 공격력만 보고 저 선수 데리고 왔으면 싶겠다고 해도 지금 여론이 이런 상황인데 그걸 솔직하게 답변을 절대 할까요? 말을 하지 않죠. 절대 말을 아니겠죠. 하지 않죠. 말을 그리고 하지 않고. 뭐 실제로 대부분의 구단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선수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두려워하죠. 저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네, 팬심을 의미가 굉장히 없는 두려워하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야구판에 그래 뭐 엄청나게 길게 있지는 않았지만 약간 조금 있었지만은 이 정도로 팬들의 일방적으로 비난이 쏟아진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사실 좀 드물고 네. 물론 뭐 제가 상벌이 중징계 예상이 됩니다 했는데 뭐 덜컥 1년으로 끝 야구부장 엄청 당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세상 일 아무도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은 타구단 영입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선수들이 돌아갈 곳은 친정밖에 없어요. 그나마 네. 이전에 뭐 오승환 선수 6월 이제 뭐 초에 좀 또 던지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임창현 선수 건을 보더라도 그 건은 이 건하고는 또
막 그 경중을 따진다 그러면 훨씬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전달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네. 저희 부장께서 한 불펜 투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1군에 보이지 않아서 좀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알아보셨다고. 자, 우리 채널에 먼저 많은 분들이 막 글을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 확인이라기보다 너무 억측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네. 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면 뭐좀 개인사하고 연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선수 이름을 그냥 밝히는 것도 사실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네. 뭐 범죄 행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회 또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1인 시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상황이 여의치 않는 한 팀에 1군에 올라오지 못한 A 선수 이야기인데 자, 개인사와 좀 엮여서 지금 야구 활동에 약간의 지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좀 해결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스프링 캠프지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과의 불화를 계기로 일부 팀원들하고 오해가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를 일으켜서 구단에서 자체 징계로 벌금을 좀 매겼습니다. 매겼고 캠프에서 조금 중도 귀국을 하게 됐고 네. 자, 음주운전이나 폭행 이렇게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일은 모두 해결이 됐고 본인이 팀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향후 1군 복귀 여부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팀은 이제 불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네. 올 시즌은 어느 팀이나 불펜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늘 팀들은 불펜은 부족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의아합니다. 아니 왜 안 올려 도대체? 지난해 1군에서 일정 부분 눈에 띄는 활약도 했고 타 팀에서도 눈독을 들이만한 선수들 왜 안 올려? 자, 이런 상황이 있고 구단에서도 조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에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약간 좀 사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또 사적인 비설하게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좀 뭐 조금 더 변동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 또 추가로 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KBO 리그에 있었던 소식을 좀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 6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